자, 공소장 봅시다. 예, 뭐 지금 뭐 성남 FC 이 사건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장은 기소를 못했어요. 검찰이 더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전략을 짠 게 두산건설 전 대표랑 성남시 당시 이제 그 이제 광고 영업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활동했던 성남시 공무원 이 두 명에 대해서만 먼저 얘네가 기소를 했어. 그래가지고 공소장이 입수가 됐는데, 제가 공소장을 이제 조중동은 입수해서 막 보도를 해서 얘네들은 막 보도를 막 엄청 막 길게 했어요. 제가 이걸 다 뭐 기사들 살펴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주도했고 뭐 했고 뭐 뇌물로 인식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입증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언론들은 막 설레발치면서 막 어마무시하게 막 제목을 달아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 아니에요. 예, 촘촘하지 못해 여전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탈탈탈탈 털고 있지만 혐의 입증을 검찰이 좀 실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는데, 다만 본격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확실히 지금 공작이 지금 진행된 게 느낌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미중 검사랑 한동훈이 좀 뭐 이렇게 좀 전략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언론들의 이 공소장을 유출을 시켜가지고 일단 사회적 분위기 자체는 험악하게 지금 만들어 가는 거, 이런 단계는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니 제가 지금 이 언론에서 이 공소장을 입수해가지고 얘네들이 보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공소장이 이게 지금 뭐 이 당사자 이 이제 기소 이번에 당한 두산건설 전 임원이나 뭐 성남시 공무원이나 이 사람들한테 공소장이 이제 그 도착을 해가지고 언론에 이게 뭐 그 사람들이 공개를 했나 아니면 뭐 국회에 뭐가 제출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공개된 건가, 이렇게 된 줄 알고 저도 이거를 얘네가 이제 10월 5일 날 하기 시작했잖아요. 저도 10월 6일부터 이거를 공소장 입수하려고 접촉을 해봤어요, 당사자들한테. 근데 놀라운 사실, 당사자들에게도 공소장이 도착을 안 했어. 국회에서도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말고 민주당 쪽에 제가 뭐 아는 국회의원들 다 하여튼 뭐 제가 가능한 인맥을 다 동원해서 알아보는데, 민주당 쪽은 이 공소장을 아예 어느 국회의원도 확보를 못했어요. 이 기소를 당한 이 공소를 당한 당사자인 피의자들도 자기들이 무슨 내용으로 공소 제기가 이루어졌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고, 공소장을 본 적도 없어. 국회에도 없어. 그런데 조중동은 도대체 연합뉴스도 그렇고 채널A도 그렇고 어떻게 얘네들은 공소장을 입수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도하고 있는지 제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입수 못했어요. 예. 아니 당사자들에게도 오늘쯤엔 이제 도착했을 수도 있겠다. 아니 당사자들에게도 공소장이 입수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언론들은 이 공소장을 입수했다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보세요. 연합뉴스가 5일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어쩌고저쩌고 이재명 대표가 계획한 것으로 기술을 했다. 얘는 공소장을 통째로 가지고 있어. 언론은 이미 공소를 당한 이 두산건설 대표랑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이 사람들은 정작 공소장을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입수한 거야, 언론이? 나는 그래서 저도 언론이니까 나도 입수 가능하겠지 하고 알아보는데 저는 입수가 안 돼요. 왜? 제가 어떻게 입수하겠어요? 이 사람들 변호인 쪽으로 물어봐야 제가 이걸 입수하지. 어떻게 입수해요? 제가 뭐 검찰청 들어가서 뭐 서류를 훔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없는 거야, 공소장이. 근데 언론은 이미 입수해서 가지고 있어. 누가 좋겠어요? 연합뉴스 기자가 검찰청 수원지검인지 어딘지 들어가가지고 몰래 문서를 빼돌렸겠어요? 뻔한 거지. 검찰이 여론 플레이 하려고 다 보여준 거죠.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거야. 아니 이런 걸 왜
언론들이 짚지를 않냐? 하긴 뭐 그런 거 짚는 순간 검찰이 이제 공소장 안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다 조용히 있는 거죠. 한결에 니들이라도 비판적으로 논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지금도 이 공소장을 입수를 못했어요. 국회의원 누구도 이거 안 갖고 있더라고. 법무부가 한동훈이 이번에 국정감사 때 밝혔잖아요. 뭐 공소 제기 후에 한 7일 이내로 드릴 거다. 7일이 좀 지나고 나서 드릴 거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국회에 빨리 가면 이게 정작 이 피의자들은 이 공소장을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국회에 먼저 이걸 주면 이게 뭐 개인정보 유출도 있고, 형사소송법상 여러 가지 이제 공소장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한동훈이. 근데 말은 겉으로 그렇게 하면서 언론에는 이미 다 줬어. 언론에만. 그래서 이게 보도가 10월 5일부터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벌써 꽤 됐어. 근데 난 이 공소장이 언론에 다 공개된 줄 알았네, 처음에는. 아니야. 아직도 저는 못 구했어요, 아직도. 이제 당사자들한테 오늘쯤 도착했을 것 같아.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언론이 검찰과 쿵짝쿵짝 해가지고 검찰의 여론 플레이에 그대로 이용당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어쨌든 우리가 뭐 그들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무튼 비판적으로 제가 이런 내용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그래 공소장 저는 뭐 입수 못했지만 얘네들이 언론이 정리한 이 공소장 내용들을 쭉 제가 다 살펴봤는데 일단 제목은 어마무시하죠. 이재명은이라고 주어만 이재명은 이러면서 26번 등장한대요. 그래가지고 야 드디어 이재명 대표가 이 성남FC 이 제3자 뇌물 사건의 주도적 역할을 한 거 검찰이 다 입증했나 보다. 딱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 내용들을 딱 보세요. 보면은 없어. 없어. 그냥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야. 이 보세요. 공소장에 뭐 두산건설의 구체적 범행 경위를 적시를 했는데 이재명 아닌 이제 다른 사람들의 공소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주어인 문장이 26차례 등장하는데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두산건설이 2015년부터 정자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라고 용적률을 상향하며 기부 체납 중 일부를 면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두산건설이 청탁을 했다라는 거죠. 두산건설이 그죠? 두산건설이 이재명이 주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두산건설이 이렇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거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 이미 이게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건 뭐 새로운 게 그렇게 아닙니다. 뭐 깜짝 놀라실 것도 아니에요. 이재명에서 뭘 했다라는 거야. 이재명이 주어가 다 이재명으로 써 있다라는데, 어디, 봅시다. 성남 FC 운영을 이 대표가 주도했다. 그럼 맞잖아. 구단주인데. 그래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은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정진상 등과 함께 자금 마련, 성과금 지급, 인사 선수단 운영 등 주요 사안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 그래. 이게 이게 뇌물 증거야? 아니 이재명이 구단주인데 그러면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뇌물죄야? 하여튼 근데 이재명이 이제 주어로 들어갔다고 하면서 이재명이 뇌물 받는 거를 주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아니야. 내용을 보면 그냥 성남시장으로서 구단주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 신경 쓰는 거죠. 그냥 경영한 거야. 그냥 당연히 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재명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성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정진상과 상의해서 결정하라.
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새로운 내용이긴 해요. 왜 정진상은 성남시 직원인데 성남시 간부인데 왜 별도 법인인 성남FC 문제를 정진상이 다 결정하도록 했나? 아니 무슨 딱히 성남시에 무슨 직책을 갖고 성남FC를 관리하는 무슨 그런 일을 한 건가? 아무튼 이것도 좀 보긴 봐야 돼요. 새로운 팩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정진상이 이재명 측근이라고 해서 그죠? 이 사람을 통해서 뇌물을 받았다? 연결고리가 지금 이게 있습니까? 검찰 공소장에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이 이제 구단주이긴 한데 상징적인 구단주죠. 그래서 뭔가 이 성남 FC를 챙기긴 챙겨야 되는데 이재명이 이걸 다 챙길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할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이제 믿을 만한 측근을 이제 그 통해 가지고 정진상의 입이 내 입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제 내부에 이제 지침을 주고 정진상을 통해서 대신 관리를 이제 경영을 했을 수 있죠. 성남 FC를. 그냥 그런 건 것 같은데 이 공소장 내용만 보면 그래요. 뭐 이재명이 뭐 주도를 해가지고 야 이거 뇌물 받아.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안 들키게 해서 뭐 받아. 뭐 이런 뭐 증언 뭐 받아낸 게 뭐 하나라도 있나 봅시다. 없어요. 보세요. 검찰의 또 뭐 판단인데 보세요. 2014년 정자동 부지의 용도 변경 등 대가로 성남FC의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했는데 검토한 거 맞잖아. 그래서 검토했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용도 변경 해준 거 맞으니까 그리고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적법한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성남FC는 영리목적 법인으로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현금의 기부채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맞잖아. 이게 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결론이죠. 아니 보세요. 여러분 이재명 시장이 야 이거 현금으로 이런 거 받으면 안 돼. 에? 이러면 뇌물 성격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뭘로 받아? 광고비. 적법하게 광고 영업을 해서 광고비로 받아. 왜 우리가 기업들한테 무슨 돈 뜯어내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현금으로 이렇게 그 기부금을 받아? 광고비로 하세요. 광고비. 그래서 적법하게 성남 FC의 그 이제 스포츠 선수단도 두산을 광고해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두산도 광고비를 책정하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운영하라는 거 아니야. 잘한 거죠. 아니 제가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왜 불법의 이유로 그죠? 이게 제3자 뇌물죄의 근거로 공소장이 쓰이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야.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좀 친하게 지낸 변호사들 좀 물어봤어요. 아니 이건 오히려 이재명 시장이 이 뇌물 괜히 이런 것들 기업들한테 돈 뜯어내고 뭐하고 이런 형태로 오해받지 않도록 야 이거 현금으로 받지 말고 광고비로 받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광고도 정확하게 해. 성남FC도 그렇게 지시한 흔적이니까 이건 오히려 제3자 뇌물죄가 아닌 거를 입증하는 근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일치한 거죠. 검찰이 이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공소장에 썼는데 언론들이 분석을 하네요.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지. 야 기자들아, 너희도 솔직히 알잖아. 이 정도 판단 다 할 줄 알 거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로 기사 쓸래? 기껏 이제 찾아낸 게 이거예요. 검찰이 찾아낸 그러니까 이게 대가성이다.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재명의 이제 생각을 범죄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근거로 검찰이 딱 하나 밝혀낸 게 딱 이거 하나예요. 뭐냐? 2015년 2월 어떤 언론사 인터뷰한 거.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저 정치인이잖아요. 당연히 정치적 이득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그죠? 내가 보여줘야 성남 시민들이 야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그죠? 예.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 상징적인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막 뒷돈을 받고, 야, 제3자 뇌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득을 취하고, 그런 인식이 있었으면 이런 것들을 대놓고 언론사랑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어? 검찰은 이거를 오히려 멍청하게, 악의적으로, 이걸 역으로, 야, 이게 뇌물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는데, 오히려 거꾸로죠. 뇌물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2015년 2월 언론사에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겠냐고. 이 판사는 아마 이거 다시 볼 겁니다. 검찰은 이제 이렇게 억지로 주장을 해 가는데, 아니, 검찰 쪽, 이거는 오히려 뇌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를 당당하게 한 걸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마 판사가 다시 질문할 겁니다. 이게 뇌물이고 부정한 청탁이라는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만 여러분 제3자 뇌물죄는 처벌이 가능해요. 제가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언론이 계속 이거 설명 안 하고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돼요. 제3자 뇌물죄 처벌하려면. 근데 이재명은 아까 그 언론 인터뷰에서도 보셨듯이 그런 인식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언론에 그렇게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죠. 그게 어떻게 범죄 증거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소장이 뭐 굉장히 막 떠들썩하게 써 있지만 여전히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하고 있다. 예. 그다음 또 봅시다. 이 대표는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성남시 핵심 관계자 등과 함께 기업들의 자발적인 후원이 아닌 성남시로부터 각종 사업이나 건축 등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현안을 가진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운영 자금을 제공받는 방법을 모색하게 이르렀다. 헉! 대단한 문장처럼 보이죠. 야, 이재명이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대. 그렇게 읽히게 써있죠, 공소장에. 아니요. 이재명이, 이거 그냥 검찰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이 문장만 딱 보면 마치 이재명 대표가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다. 이 대표는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다. 이렇게 읽히도록 돼 있죠. 다시 읽어보세요. 이 대표는요, 이 대표는 여기서부터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이 대표는이라는 주어에 해당하는 문장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이 대표는 우려했다.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접촉한 건 누구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성남FC의 광고 영업팀이. 지금 봐봐요. 이게 공소장에 이 문장의 주어를 두 개를 써야 되는데 하나를 생략해버리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눈을 속인 거예요. 이 문장을 보세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 대표는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성남시 핵심 관계자 등 이런 사람들이 이 현안을 가진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성남 FC 여기서 이게 주어가 다시 쓰여야 되는 거죠. 성남 FC 광고 영업팀이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여기서 주어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지. 이 부분에서 근데 일부러 이걸 생략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현안을 가진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운영 자금을 제공받는 방법을 모색하기 이렇게 읽히도록 문장을 트릭을 써서 만들었더라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삼성 그죠? 이재용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압박한 거 아니야. 돈 내놓으라고. 그런 어떤 사건처럼 보이게 하려고 공소장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이제 변호인들이 이거 이제 지적하겠지 이제 재판 때. 아니 이거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주어로 쓰일 수 있는 문장은 우려했다까지잖아. 그죠? 근데 개별 기업을 접촉하였다라는 그 주어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데 그 주어를 왜 생략해 버렸냐? 개별적으로 접촉한 건 이재명 대표가 아니잖아. 성남 FC 광고 영업팀이잖아. 왜 그 성남 FC 광고 영업팀이라는 주어는 왜 생략하셨어요? 변호인이 이제 반박을 하겠죠, 재판에서. 공소장이 이렇게 쓰여 있어 보니까. 이런 거 모르셨죠, 여러분? 왜? 언론이 분석을 안 해주니까. 이 문장 코미디입니다. 에?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접촉을 실제로 했다라면 검찰이 증명을 해야 돼. 공소장 안에 조금의 흔적이라도 나와야 돼요.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뭐 이재명과 공모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에? 아직도 이재명을 기소를 못한 거야. 입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누구만 기소해? 두산건설이랑 성남시 에서 일을 했던 그 이제 실무 담당자 그 두 사람만 기소를 한 거예요. 뭐 이재명이 뭐 주어로 뭐 26번 등장한다 그러는데 트릭이죠, 트릭. 아까 제가 왜 트릭인지 설명 다 드렸어요. 아, 정말. 뭐 연합뉴스도 똑같아요. 연합뉴스도. 봐봐. 건축 인허가 등 민원 해결이 시급한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다. 이 대표가 개별적으로 접촉했다. 라고 읽히죠? 아니에요. 이 대표가 접촉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검찰의 시각. 검찰의 일방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 대표가 개별적으로 접촉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공소장 이 문장 이거 낚이지 마세요. 이 언론들이 정말 분석을 안 해주니까 이 시민들, 이 국민들이 다 낚이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보세요. 이 대표가 정치적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라는 거잖아. 당연히 우려하지. 이 사람은 책임 있는 성남시장이니까. 근데 성남FC 운영자금을 후원하는 방법을 우회적으로 모색한 범행 동기를 이 대표가 가졌다로 이게 문장이 연결이 됩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기자는 뭐라고 썼어? 검찰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대표는 인정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은 증거도 공소장에 아무것도 제시를 못했고. 제가 이제 공소장 제대로 이제 문장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분석해 드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별 내용 없어. 이 공소장을 읽어봐도. 혐의 입증 여전히 못하고 있어. 여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봐봐봐. 이재명 현안을 가진 기업을 접촉해 성남FC 후원금 요구. 우와. 아니 허재영 기자, 이재명이 접촉 안 했다며. 그거 안 드러났다면서. 근데 조선비즈의 이 기사 제목은 뭐야? 여러분 보세요. 검찰이 그렇게 그냥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운표가 들어가 있잖아. 다운표. 만약에 이런 다운표 없이 그냥 이재명 현안 가진 기업 접촉해 성남FC 후원금 요구. 이 다운표 없이 그냥 제목이 그냥 덜렁 이렇게 쓰여 있으면 드디어 증거 찾았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검찰의 주장을 그냥 일방적으로 써놓은 거야. 그대로 공소장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냥 검찰이 근거도 제시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제목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세요. 공소장 이거 다 똑같은 기사야. 공소장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만났다라는 게 없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업들을 골라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가도 아니고 그냥 검찰이 이렇게 그냥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거야. 어디 있어?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기업들 만나고 다닌 거 어디 있어? 없어. 어디 있어? 공소장 어디에 있어? 없어. 어, 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없잖아. 어? 어. 이 대표가 용도 변경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직접 기재했다. 잘한 거 아니야? 두산한테만 이 용도 변경의 이익이 다 가면 어떡해. 성남시가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이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야지. 이거 되게 잘한 행정 아닙니까? 근데 이게 검찰 공소장에 이재명에게 되게 유리한 팩트인데 이걸 이렇게 써놨어. 범죄 정황이라고.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이 최대한의 이익이 마치 이재명 측근들을 위한 이익처럼 이렇게 읽히도록 써놨죠. 성남 시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라고 쓴 거 아니야. 이 교묘하게 목적은 이 최대한의 이익 누구의 이익인지를 딱 문장을 생략해 버리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낚고 있는 거죠. 검찰이 공소장에서 성남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라고 당당 공무원에게 지시한 거 아니야. 나 이재명 대표 내 측근들 정진상이랑 이런 사람들 이익이 필요하니까 우리 이익을 확보하세요. 지금 이렇게 읽히도록 지금 검찰이 공소장 이렇게 써놓고 언론들은 그대로 받아쓴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뭐 하여튼 끝까지 다 읽어봐도 이재명 대표가 뭐 기업들 만나고 다닌 게 없어. 알파돔, 시티, 현대백화점, 뭐 농협은행, 두산 뭐 임원을 만난 게 있어. 뭐가 있어? 없다니까요. 공소장 제가 끝까지 다 읽어봤잖아 지금 여러분 같이. 없는데? 근데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마치 이재명이 현안을 가진 기업을 접촉한 것처럼. 이게 따옴표 저널리즘 트릭인 거죠. 여러분 공소장 샅샅이 뒤져봐도 혐의 입증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아시겠죠? 하여튼 정진상 씨가 왜 성남 FC의 경영에 이제 사실상 이제 관여해서 이제 광고 영업을 진두지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진상 실장도 좀 밝힐 필요는 있어요.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는데 이 정책실장이 성남 FC 광고 영업을 함께 해줘도 되는 거야?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좀 정진상 씨가 좀 밝히긴 해야 돼요.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성남 FC는 독립기업이라 구단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정치적이고 도의적으로는 관여를 하는 게 맞죠. 성남시장이니까. 그래서 광고 영업 정도만 잘 되도록 도와준 것 같아요. 그렇게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남 FC가 예를 들어서 이제 광고비를 이제 수익을 내서 이걸 어디다 써? 뭐 직원들에게 얼마를 주고, 뭐 어떻게 경영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관여했다라는 설명이 아니라 이 성남 FC가 광고비를 많이 모아야만 이게 운영이 되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여를 안 하지만 이 성남 FC가 돈을 어떻게 벌어내는지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도왔다.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부인한 적도 없고 언론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밝혔잖아. 나는 책임 있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싶어서 오히려 더 열심히 뛰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 검찰은 이걸 자꾸 막 색안경을 끼고 막 뇌물로 막 몰아가는데 이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 FC라는 그 사실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축구단 하나 어떻게든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잘 운영을 한 거잖아 그냥. 근데 다만 이 정진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지금 정진상 실장이 구체적인 지금 입장을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제 그냥 추측입니다. 이거는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요 부분과 정진상이 성남 FC 광고비 광고 영업에 함께 뛴 것과 관련해서 이거를 문제 삼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판사가 역시 검찰 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손들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이재명 시장이 일 잘했네. 오히려 정치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더 커요. 이런 팩트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론이 맞다면 아니 이재명과 정진상이 성남 FC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 뭐 확보하거나 말거나지.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당연히 뭐 성남시장으로서 신경을 썼으니까 뭐 업무 지시도 하고 뭐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성남 FC 대표한테 광고 영업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뭐 좀 잘 해보시고 어쩌고 그러니까 이 이메일만 입수했다고 해서 뭐 대단한 무슨 뭐 비리가 뭐 이렇게 드러난 것처럼 이렇게 봐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뭐 성남 FC의 구단주가 이재명 대표인데 그게 뭐 잘못된 거야? 이 보세요. 이 해당 이메일에는 성남 FC 이제 전임 곽선우 변호사의 게 이제 막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은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곽선우 전 대표 성남 FC 대표한테 보세요. 축구 경기와 관련된 사진, 동영상, 내 외부적인 문제점 등을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거 되게 잘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내가 뇌물 받아 챙겨야 되는데 어떤 기업 만나시고요. 두산이랑 다 얘기가 돼 있으니까 가서 빨리 광고비 내놓으라고 하세요. 이런 이메일이에요? 아니잖아. 뭐야? 축구 경기와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성남 FC의 내 외부적인 문제점 분석. 야, 꼼꼼하게 이런 것까지 다 챙겼네 이재명 시장. 그런 이메일이에요. 이게 뭐 진짜. 그다음 또 봅시다. 그 외에 대부분의 지시사항은 정진살 실장이 이메일로 전했는데 보면은 뭐 그 내용은 또 안 써 있어. 왜 안 써놨냐 기자야. 써놓으면 써놓을수록 이재명 시장이 일 잘했네 이런 걸 입증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안 써놨냐? 아니, 나는 무슨 이메일이 확보됐다 그러길래 이게 무슨 뭐 박근혜 국정농단 그 제3자 뇌물죄 그 사건처럼, 응? 무슨 안종범 수첩 막 나와가지고 뭐 기업들을 어떻게 압박을 해내고 뭐해고 일정 적혀 있고 뭐 이런 게 확보된 건 줄 알고 내가 깜짝 놀라서 기사를 읽어봤어.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딱 그렇게 이제 딱 오인하기 좋게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이메일 확보 잘했네. 내용을 보니까 어유 이재명 시장이 아주 그냥 업무 성남 FC를 아주 잘 챙겼네. 그냥 그 내용이야. 안종범 수첩에 무슨 버금가는 무슨 대단한 무슨 뭐가 이렇게 나온 걸로 내가 듣기 딱 보는데 아니야. 아유 참. 검찰 성남 FC 이재명이 정진상 통해 실질적인 운영 잘했네. 구단주잖아. 다만 정진상 씨는 좀 밝힐 필요는 있어 보여요. 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왜 성남 FC를 열심히 이렇게 이제 관여해서 광고비 모금에 이제 발로 뛰고 한 이유가 뭐야? 성남시의 이제 체계를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은 좀 취재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요런 법조인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독립 영리법인인 성남 FC의 대표가 따로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가 측근을 통해 직접 경영했냐? 이거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진상 실장이 왜 마케팅 실장 성남 FC의 마케팅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 건너뛰고 직접 이렇게 관리한 거냐?
좀 설명은 좀 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성남시장이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왜냐면 광고비 영업 잘하면 좋은 거니까 성남 FC 발전에 그런 거를 챙긴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죠. 그리고 성남 FC 대표가 누굽니까? 예. 상징적으로 물론 대표는 따로 있지만 구단주가 이재명이라니까. 그럼 대표 성남 FC 대표 위에 구단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성남 FC 대표한테 이래라 저래라. 예. 사실상 지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버려 두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성남 FC가 망해가거나 말거나, 내가 대표는 이렇게 딱 정해놨으니까 대표 알아서 하세요. 뭐 광고 영업 뭐 망하든지 말든지. 뭐 과거 이제 성남 1화 거기가 이제 경영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렇게 그냥 냅둬야 되겠어? 예. 일 잘한 걸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검찰이 소설을 써가면서 뭔가 뇌물 비리 뭔가 이런 거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오히려. 이것도 보세요. 검찰 공소장에 이재명 최대한 이익 확보하라 지시. 마치 이재명 개인의 어떤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가 쓰여 있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네 이제 최순실 일가에 어떤 뭐 그런 어떤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뛴 것처럼 딱 그렇게 읽히도록 제목이 써 있잖아. 누구의 이익입니까? 성남시 이익이라니까. 용도 변경 해줬잖아. 용도 변경 해주면은 그 용도 변경에 대한 이제 그 두산이 많은 이득을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성남시 주민들이 그 이득의 일부를 회수를 해야 돼.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그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세요. 보세요. 여기 써 있잖아. 공소장 내용이 오히려 이재명 칭찬하는 내용이야. 기부 체납. 이게 그 두산이 용도 변경해준 대가로 기부 체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뭐 다른 방안으로도 환수할 방안을 좀 검토하세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랑 달리 그렇게 기업들의 이익을 그냥 방치하는 지자체입니까? 성남시는 다르죠. 그러니까 좀 더 두산한테 뜯어낼 방안을 검토하세요. 성남시 주민들에게 그 이익이 환수될 방안을 검토하세요. 이재명 일 잘한 거죠. 근데 이거를 뇌물 비리의 이익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진짜 아무리 읽어봐도 진짜.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소장을 쓸 수 있어? 안 부끄럽냐, 검찰? 그리고 기자들 안 부끄러워요? 이 공소장 내용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이거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서 마치 이재명 일가가 최대한 이익을 확보해 가도록 성남시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제목 다른 것에 대해서 안 부끄럽습니까? 최모란 하준호 기자. 이런 식으로 국민 속이는 기사 써놓고 집에 가서 밥 먹으니까 밥이 맛있디? 부모님이 야, 내 딸 최모라나, 우리 아들 하준호야. 오늘도 조작 기사 쓰느라 수고했다. 따뜻한 밥 먹어. 부모님이 그러셔? 하긴 부모님이 뭐 그런 것까지 판단은 못 하시겠지. 우리 그냥 우리 딸 아들 일 잘하고 있겠지라고만 생각하고 계시겠지. 니네 부모님이 불쌍하다. 야. 아유, 니네 아들 딸들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안 부끄럽냐? 최모란, 하준호. 이익이 이게 이재명의 이익이야? 성남시 주민들에게 공공의 이익 환수하라고 지시한 거 아니야? 이건 그냥 팩트잖아, 팩트. 이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 공소장에 이렇게 엉터리로 검찰이 이렇게 써놓으면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인데 공소장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오히려 비판 기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공소장을 그대로 설명해 주자니 이재명 편들어주는 것 같아서 차마 부끄러워서 이런 내용은 그냥 제목에서 빼는 게 맞지 않냐? 양심적으로 니들 전략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진짜 나 진짜 아우 웃겨라. 알아요. 그 이석훈 대표가 얘기한 거. 예. 읽어봤어요. 이재명 보고서에 용도 변경 이익 환수 검토 직접 기재. JTBC도 똑같아. 어? 바보들이냐? 이봐 박병현 기자님, 에? 에. 용도 변경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직접 기재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JTBC 기자 그 다음 문장이 뭐가 돼야 되겠어?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오히려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환수를 하도록 이익을 확보하라고 한 것을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해서 이재명 시장 어떤 측근들의 이익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공소장에 적시해서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뭐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리포트가 그 다음은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긴 또 싫으니까 이제 또 성과금 얘기가 나와. 성과금을 받은 3명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 성과금 받은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 외로 하자고. 그런데 이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라는 게 이 성과금으로 연결되는 거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사를 이렇게 쓰려면. 이 최대한의 이익은 네가 딱 이 문장을 딱 봐도 용도 변경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할 방안. 이게 지금 성과급으로 읽히세요, 이게? 성남시 주민들에게 공공 환수를 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딱 그 문장이잖아. 이 이익 중 일부를 성과금으로 환수해서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방안을 검토하라. 이 말이 그렇게 읽힙니까? JTBC 기자는? 진짜 여러분, 제가 되게 어려운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제가 나중에 제가 다 이거 글 기사로 정리해가지고요. 제가 쉽게 다 써드릴게요. 난 보면서 너무 웃겼어, 솔직히. 어이가 없어서 많이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아니지 마세요, 여러분. 공소장 엉터리입니다. 별 내용 없어. 하나도 이거 자 제3자 뇌물죄 입증 요건이 까다롭다 그랬어요. 벌써 이게 10번쯤 얘기하는 것 같아. 부정한 청탁 있어야 돼요. 먼저 두산시 공문 하나가 나와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요거. 그다음 부정한 청탁과 대가라는 당사자 간의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입증 못하고 있잖아. 이재명이 그죠? 오히려 일 잘한 것만 입증되고 있죠. 계속 설명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소장 내용 이제 분석한 거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 뭐 언론은 뭐 이재명이 뭐 주어로 26번 등장하네 뭐하네 뭐 이렇게 써놨지만 막상 그 문장을 들어가서 읽어보면 이재명이 뭐 뇌물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뭘 지시했고 이런 거 하나도 그런 문장이 아니라는 거. 제가 무슨 빨간펜 선생님도 아니고 뭐 이렇게 밖에 문장을 이렇게 절단해 가면서 다 첨삭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보도들이 지난주 내내 이제 쏟아져서 여러분 뭔가 대단한 게 밝혀졌나 보다. 검찰 공소장 이렇게 내용 보니까 이재명이 주어로 26번 등장한다는 깜짝 놀라셨겠지만 별 내용 없다라는 걸 제가 다 분석해 드렸습니다. 다만 저는 이 공소장을 입수를 못했어요. 입수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왜? 공소당한 당사자들한테도 공소장이 안 갔는데 제가 무슨 수로 입수해요. 근데 조중동은 검찰이 어떻게 흘려줬는지 모르겠지만 공소장을 이미 갖고 있죠. 국회도 못 갖고 있는데 조중동은 이미 먼저 갖고 있어. 신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공소장을 저도 이번 주 중에는 저도 입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국회에 제출이 될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 공소장 원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브리핑을 새로 해드리든지 할게요. 근데 아마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똑같이 써 있겠지. 설마 뭐 빼먹은 게 있겠어? 자, 아무튼 이재명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다 써 있을 테니까 공소장에 그거 샅샅이 찾아서 얘네들이 정리를 했겠지. 설마 이재명에게 유리한 부분들을 먹었겠습니까? 네. 공소장에 아무것도 안 써 있었겠지, 그런 거는. 아무튼 저도 공소장은 직접 입수를 할 거예요. 네. 두산건설 임원이랑 성남시 그 공무원.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